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오늘 이제 무료 교육으로 바뀌면서 사실 조금 많이 안 오실 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여 분 오셨는데요. 사실 무료지만은 굉장히 좀 유익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잔디 들어보셨나요? 네. 네, 잔디 통해서 오신 분 계시나요? 네. 온오프믹스 통해서 오신 분들. 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이제 잔디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잔디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이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색에 대해서 이제 상도 받고 해서 굉장히 잘 써보고 싶었는데 쓰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30분 정도 배웠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프라인에서 한번 장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더니 이제 지금 한 번 모임을 하고 이번에 두 번째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또 엑스마인드도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좀 더 잘 쓰고 싶어서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용법을 알려주시고 굉장히 열정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잔디, 엑스마인드, 그리고 에버노트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은 짧지만 정말 유익한 시간이니까 좀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양진호 팀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잔디에서 사업부 전략 및 운영팀을 운영하고 있는 양진호라고 하고요. 네, 저희 박형근 스마트워크 강사님께서 먼저 저희한테 오셔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온라인 쪽에서만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좀 넓혀서 올해부터는 이런 교육을 좀 자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일단 뭐 박형근 강사님이랑 엑스마인드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3사가 이제 코업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잔디 아까 안다고 하셨는데 사실 3사 중에서는 가장 좀 지명도가 낮죠. 아직까지는. 네, 저희가 예전에도 여기서 한 1년 정도 전에 커피 모임, 테일한로 커피 모임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발표를 한번 했었고요. 그때와는 또 1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니까 굉장히 많은 그때부터 아셨는 분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프로덕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덕트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잔디는 아마도 그냥 잔디를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좀 테스트는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일단 주제가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에 맞게끔 해서 제가 처음에 뭐 팀 초대부터 해서 어떻게 팀을 가입시키고 그거부터 완전 원오원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계속 오시겠지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명하는데 제가 한 50분 정도 설명을 드릴 거고 QA를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죄송하지만 잠깐 참아 두셨다가 이따가 QA 세션에서 같이 좀 질문해 주시면 전체적인 흐름에 방해 없이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잔디에 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잔디에 좀 생소한 개념들이 많아서 기존에 뭐 단체 대화방 이렇게 쓰이던 것들이 잔디에서는 팀이나 토픽이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팀은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한 조직, 뭐 회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 뭐 100명 미만이다 하면 보통 한 조직 자체, 회사가 팀이 되는 거고요. 뭐 대규모 뭐 1000명, 2000명 되는 회사의 경우에서는 아시겠지만 잔디는 그 한 부문이나 한 팀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즉 잔디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게 팀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토픽 아래 보시면 제가 어저께 이 팀을 만들었어요. 왼쪽에 팀 네임은 스마트워크 세미나라는 팀으로 만들어서 사실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다 초대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초대를 주면은 이렇게 이메일로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적용을 할 때 팀원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구나를 사실 한번 이제 느껴보시라고 제가 초대를 드렸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공지사항, 마케팅팀, 업계뉴스, 프로젝트 A 그리고 1대1 리스트 J가 있는데 저기 새 폴더 밑에 있는 4가지 토픽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단체 대화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카톡에서는 주체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상무님, 이사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 사원 이렇게 한 방을 만드는데 잔디에서는 물론 사람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이제 주제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주제는 당연히 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마케팅 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프로젝트 TF에 들어가는 멤버들을 다 그 방에 초대한다든지 혹은 우리 팀 전체 전사적으로 다 업계 뉴스를 공유한다. 그럼 업계 뉴스라는 토픽, 주제별로 방을 만들 수 있는 게 토픽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설명을 드린 이유가 저 왼쪽 위에 초대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초대하기를 그러니까 팀이라는 곳에 먼저 팀원들을 초대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양한 토픽들이 있는데 그 토픽에 맞는 멤버를 한 번 더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가 이제 2번 있는 개념이고요. 팀으로의 초대 그리고 방으로의 초대, 토픽으로의 초대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계정으로 아마 가입을 하실 텐데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을 하면 팀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제가 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정 하나로 스마트워크 세미나라는 팀을 만들었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보시면 제가 계정 하나로 다양한 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저희 회사죠. 토스랩 팀도 있고 제 개인적인 팀도 있고 지금 뭐 잔디 엑스마인드 에버노트 협업하는 팀도 있고 그래서 계정으로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협업하는 다른 외부사랑도 할 수가 있고요. 개인 프로젝트로도 팀을 만들 수가 있어서 다중 팀이 생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팀 전환이 용이하다라는 걸 설명드리고요. 팀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토픽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가장 쉬운 방법은 토픽은 누구나 만드실 수가 있고요. 팀 멤버라면 토픽을 만드실 때 처음에는 아무래도 토픽 주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프로젝트 명으로 토픽을 만들지 혹은 부서 이름으로 만들지 해서 토픽 이름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개, 비공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공개는 말 그대로 공개 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찾아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팀 멤버라면. 그리고 비공개 같은 경우는 초대를 받아야만 들어가 올 수 있는 토픽이고요. 그럼 자동 초대 기능은 뭐냐라고 하시면 제가 토픽을 만들어 놓고 그 후에 팀으로 나중에 입사하거나 나중에 팀에 들어오는 멤버들이 자동으로 이 토픽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오는 사람을 일일이 계속 전사적인 토픽 같은 경우는 계속 초대할 필요 없이 이제 자동 초대 기능을 해놓으면 나중에 조인하는 팀원들도 다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토픽의 부연 설명을 달고 싶으시면 이제 사실 가끔씩 무슨 헷갈리는 토픽 같은 것들은 이제 상세 설명을 하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유념을 하실 게 이거는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지금 보면은 공지사항 토픽과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공개 토픽이에요. 비공개 토픽을 생성하게 되면 토픽 옆에 자물쇠 아이콘이 생성이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저희 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랑 좀 번갈아 가면서 보여드릴 건데 여기 자물쇠가 보이는 토픽들은 비공개 토픽입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토픽과 지금 저희가 디폴트 토픽으로 4가지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누구든지 가입하면 이 4가지 토픽은 보이게 되는데요. 이 4가지 토픽들 중에 공지사항 토픽은 디폴트 토픽 중에 가장 삭제도 안 되고 팀 멤버가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안 되는 토픽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그따위를 만들었냐? 라고 물어보셔서 설명을 항상 드립니다. 그러니까 팀원이 사실 팀장 처음에 만드신 분, 팀 생성자가 토픽을 만약에 하나도 처음에 있는 거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그 팀원들이 들어올 때 아무 토픽도 안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당황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가지 토픽은 무조건 보이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공지사항이라는 토픽은 남겨두었고요.
물론 당연히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이름을 변경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조직, 무슨 팀이든 간에 전부가 다 들어가 있는 토픽이 하나는 있을 거잖아요. 뭐 그게 업계 뉴스가 됐던 공지사항이 됐던 그런 토픽은 꼭 이 토픽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토픽들은 변경을 하시거나 삭제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사실 토픽 활용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사업부 비즈니스 토픽, 그래서 비즈니스 팀에서 사용하는 비즈니스 인턴, 뭐 세일즈, 이제 미팅 노트, 그리고 비즈니스 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 주로 협업이 많이 일어나는 방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팀에서 이제 디자인 리소스를 요청을 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 이 토픽에서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왜 영어냐? 저희 대표님이 미국 분이셔서 저희가 이제 토픽마다 영어를 쓰는 토픽도 있고 한글만 쓰는 토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잔디와 카카오톡에 비교 자료를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댓글을 보고 댓글이 항상 달 때마다 전부 다 보여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든 댓글을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이걸 클릭하시면 이전에 이 슬라이드에 무슨 토픽들이 달렸었는지가 한 번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페이스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토픽에 대해서 활용도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물론 1대1 메시지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룹 대화방이 있고 1대1 메시지가 팀원들이랑 1대1 메시지가 가능한데요. 처음에 가입하시면 이 미스터 J라는 놈이 있어요. 미스터 J라는 놈 때문에 또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들었는데 사실 얘를 왜 만들었냐면 처음에 유저분들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만든 이유도 있지만 저희가 나중에는 미스터 J를 이용해서 이제 혹시 봇 개념 아시나요? 봇 개념으로 해서 미스터 J한테 그러니까 오로봇이에요 말 그대로. 자비스 아시죠? 아이론맨. 네. 자비스처럼 뭘 제가 물어봤을 때 날씨 어때? 뭐 날씨 정보 끌어서 보여주고 뭐 기본적인 거. 뭐 맛집 메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한 사실 전 단계에서 미스터 J라는 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 그냥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이 메시지가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여기에 이제 또 질문을 던지시죠. 미스터 J랑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러신 분도 계시고 혹은 이제 팀 멤버 리스트 전체 팀 멤버 리스트에서 전체 멤버 보기를 하시면 네, 지금 우리 팀에 이 스마트워크 세미나는 제가 생성한 팀에 누가 있는지 다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미스터 J가 첫 번째로 나와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사업 CS 쪽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왜 우리 전무님보다 미스터 J가 위에 있냐?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라고 하셔서 꼭 빨리 내려달라 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 개발팀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이 미스터 J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뭐 그 팀의 대화 내용을 본다거나 확인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냥 시스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게시물 공유하기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게시물이라면 이제 파일이랑 메시지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요 버튼, 요 아이콘이 이제 파일을 공유할 때 쓰는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내 컴퓨터,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잔디가 이제 이용한 거는 기존의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을 하신다든지 드롭박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파일을 엑스포트해서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커멘트를 잔디 형식으로 아까 페이스북에 달린 것처럼 달 수가 있고요.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문서 많이 아마 써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쓰게 되면은 잔디에 그거를 끌어다 가지고 오면 실질적으로 사실 링크만 따오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실제 파일처럼 보여지고요. 그래서 검색이나 커멘트 달기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큰 파일을 불러 오셔도 잔디에서 용량을 차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드롭박스도 마찬가지고요. 구글 드라이브 클릭하시면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계정 인증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데모의 법칙이 뜨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계정이 이미 제가 구글 계정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제 구글 드라이브가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파일을 지정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드롭박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파일은 내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저희가 기존에 연동해 놓은 파일 공유 서비스에서도 불러오실 수가 있다고요. 메시지 한번 올려볼게요. 네, 제가 메시지를 이제 공유를 했는데 이 메시지는 기존의 메신저들과 다르게 가시면은 이제 별표 버튼도 있고 네, 땡땡땡 더보기 버튼도 있습니다. 좋은 거는 제가 올린 메시지를 아예 회수, 삭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보지만 않았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읽고 있는데 제가 삭제해버리면 아예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카톡을 쓰셨거나 다른 메신저를 쓰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기능을 여러 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수로 메시지 보내고 공과사가 섞여 있다 보니까 메시지가 섞이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메시지를 삭제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아까 별표는 즐겨찾기인데요. 이 즐겨찾기 부분은 제가 이따가 추가로 따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모티콘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자체 디자인한 이모티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이사님 와 계시는데 네, 이사님한테 많이 쓰는 게 이거죠. 죄송해요. 오늘도 데드라인을 못 맞췄습니다. 많이 쓰고 있고요. 다들 좀 제가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네, 토요일이라서 그런가요? 그리고 메시지 방금 제가 삭제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메시지 삭제하는 거는 본인의 경우에 삭제가 가능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팀 관리자, 팀 생성자. 처음에 제가 만들었죠. 스마트워크 세미나 만들었기 때문에 팀 관리자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 권한이 있습니다. 즐겨찾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메시지 제가 이거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쉽게 말하면은 담기 네이버 쓰시는 분들은 담기 장보기 하는 것처럼 담기 하시면 제가 자주 보는 메시지라든지 정보라든지 혹은 파일들을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바로 즐겨찾기로 가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주 보시는 파일들 같은 경우는 즐겨찾기 해두시면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투두 리스트로도 쓰고 있습니다. 뭐 메시지를 저희 이사님이 저한테 보냈는데 제가 확인했는데 나중에 해야 된다 하면 이제 즐겨찾기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아예 투두 리스트로 나중에 제가 뭐 사무실에 들어간다든지 일 업무를 확인할 때는 투두 리스트로 쓰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그럼 잔디의 투두 리스트냐?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땜빵이죠. 네, 가볍게 일단 구현을 먼저 해놓은 거고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집중해서 작업을 하는 부분이 투두리스트, 태스크 매니지먼트 그리고 게스트 액세스라는 기능들인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멘션은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시고 안 쓰시는 분들은 잘 안 쓰시는데 요 골뱅이죠. 골뱅이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 사람한테 멘션이 되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만약에 누군가 이제 팀원 중에 저를 멘션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보여지게 돼요. 제가 이제 @진호라고 누가 하면 제가 일단 메시지를 쭉 대화가 많을 때 저가 멘션된 거 먼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멘션, 이 골뱅이 우측 상단에 있는 골뱅이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아무도 저를 멘션을 아직 안 해주셔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팀, 토스랩 팀에 가서 멘션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되게 토픽이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여러 토픽에서 정말 바쁠 때는 멘션만 보면 됩니다. 나한테 누가 말을 걸었는지. 그리고 즐겨찾기 아까 보여드렸는데 즐겨찾기 제가 원하는 메시지들을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자주 쓰다 보니까 자료들 같은 경우는 즐겨찾기를 해놔서 검색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여기서 자료를 찾곤 하고요. 그리고 링크 프리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점프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 상단 위에 보시면 점프라는 버튼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단축키 컨트롤 J가 단축키고요. 컨트롤 J를 쓰면은 바로 제가 원하는 토픽으로 저는 지금 스타트업 뉴스 토픽을 하고 싶으니까 쳐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잖아요. 잔디 토스랩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경쟁사나 뭐 업계에 대한 뉴스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카톡과 마찬가지로 이제 링크만 공유를 하시면 링크 미리 보기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네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걸어놨어요. RSS 피드 뉴스에 잔디 혹은 잔디 메신저라는 키워드가 이제 저희가 이제 구글 그쪽으로 RSS 연동을 해놨는데 구글 뉴스에 잔디 메신저라는 게 누가 뉴스가 퍼블리시가 되면은 바로 이 토픽으로 꽂혀서 우리가 미디어에 지금 언급이 됐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잔디가 이제 누군가 이제 우리 뉴스에 나왔어라고 안 해도 이제 저희가 우리가 뉴스에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고요. 이 방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업계 뉴스 같은 것들 공유하면서 이런저런 뉴스가 있다. 뭐 카카오톡이 뭐 기업용을 만들려고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토픽 관련돼서 좀 상세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공지사항이라는 토픽에 여러 가지 또 토픽 관련된 버튼들이 있죠. 그래서 잔디 커넥트는 제가 따로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토픽들이 아까 저처럼 이제 많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노이즈가 되죠. 업무를 하는데 자꾸 이제 쓸데없는 뭐 메시지들이 들어온다든지 제가 사실 이렇게 토픽이 뭐 많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제가 우선시하는 토픽들은 한 5개, 6개밖에 안 돼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제 팀 아니면 제 위에 보스 뭐 이런 토픽들만 제가 토픽을 켜놓고 나머지는 토픽별로 알림을 온오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그리고 이 토픽에 도대체 누가 들어와 있냐, 이 토픽의 관리자는 누구냐를 보고 싶으시면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아까 처음에 팀이랑 토픽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팀을 만든 사람은 팀 관리자가 되겠죠. 그분이 가장 힘이 셉니다. 이 잔디에서는 그분은 남의 메시지도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토픽을 만든 사람, 토픽은 누구나 생성이 가능하고요. 토픽을 만든 사람은 토픽 관리자가 되겠죠. 토픽 관리자는 팀 관리자만큼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토픽 이름을 변경한다든지 토픽 자체를 아예 삭제해 버린다든지 그리고 강제 퇴장, 강퇴죠. 토픽에 참여한 인원들을 강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지사항이나 토픽에는 왜 강퇴 기능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처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있죠. 공지사항이라는 토픽만 나가기와 삭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픽 하나는 살아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조인했을 때 토픽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현을 해놨고요. 아까 이제 요 상단에 있는 초대하기는 팀으로 초대하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팀으로 초대할 때는 멤버분들의 이메일을 적으셔서 만약에 엑셀 시트 우리 회사가 막 100명이야 이거 다 언제 내가 쓰고 있어 그러면 그냥 엑셀 시트에서 카피 페이스트 하셔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만 하셔도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이 링크를 여기서 복사하셔서 현재 그 기업용 메신저 사용하고 계신거나 아니면 카톡방에서 링크 하나만 공유를 해주셔도 똑같은 초대 그걸 통해서 이제 사인인을 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으로 초대하는 경우는 처음에 이거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팀에 들어왔다. 근데 내가 해당 특정 토픽에 이 토픽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하시면 되고요. 마케팅 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모든 토픽들 디폴트 토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오게 되세요. 그래서 이 처음에 저희가 해드리는 4개 토픽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자동적으로 보여져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방들은 최대한 이거를 이름만 바꿔서 활용하시면 굳이 이제 공개 토픽을 또 생성을 해서 자동 초대 버튼을 안 누르셔도 가능하고요. 물론 나머지 3개는 삭제가 가능하시니까요. 우리는 전사적으로 쓴 토픽은
공지사항 토픽 하나만 됐다.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삭제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 토픽을 즐겨찾기 하면 저 왼쪽에서 이제 상단으로 노출이 되게 되고요. 순서가 정보 제가 이제 토픽 생성자다 보니까 제가 관리자다 보니까 정보 변경하기 그리고 이 토픽은 공지사항 토픽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기가 가능하고 삭제하기가 가능합니다. 삭제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토픽을 자체를 삭제하시면은 이제 복구가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기를 하시면 토픽을 나가기를 하시면 공개 토픽 같은 경우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오셨다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나간 경우에 다른 메시지들이 다른 인원들이 뭐 내용을 올렸다 한들 이제 잔디의 장점은 카톡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나갔다가 다시 초대가 되면 이전 히스토리가 다 사라지잖아요. 잔디 같은 경우는 나갔다가 들어와도 그 전 게 다 살아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업무용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편한 거는 저희가 이제 신입사원들이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좀 되게 빨리 좀 인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신입사원들이 팀에 오거나 이직이 많은 팀 같은 경우는 오면은 그냥 토픽만 초대를 해드려요. 뭐 사업부다 그럼 사업부 토픽 쫙 10개 초대해드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업무를 했으니까 너가 알아서 어느 정도 캐치업해라 해서 그분들이 보통 첫날 와서는 이제 토픽을 읽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잔디 회사 토스랩이라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신입사원 들어오시는 분이 인터뷰 했는데 뒷땅을 좀 깠습니다. 저분 좀 이상한 것 같다. 근데 그분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 좀 이제 싫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메시지를 알아서 자기가 쓴 거는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삭제 기능을 쓰셔서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까 제가 토픽 검색을 했는데 나가기를 하면 공개 토픽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찾아서 자기가 알아서 제 발로 들어갈 수 있는 토픽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픽 목록 보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공개 토픽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 팀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쓰겠죠. 모든 전사 합쳐서 뭐 테스트 토픽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고요. 여태까지 뭐 참여하는 토픽들도 있고 그러니까 공개 토픽 같은 경우는 참여자가 전원 아웃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빵명이 토픽에 남아 있더라도 그냥 아카이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시스템 팀 어딘가에는 있고 그냥 내가 브라우징을 하면은 다시 언제든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트 토픽 같은 경우에 이제 에이전시 분들은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프로젝트 할 때 그 토픽으로 들어가서 참여해서 많은 디스커션 나누고 프로젝트가 끝났다 하면 그냥 토픽 나가기 하고 나중에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뭐 확인할 게 있다 하면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제가 나중에 받으면 너무 많이 받을 거가 겁나가지고 혹시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궁금하신 게 있나요? 제가 설명을 너무 잘했나요? 아니면 아무도 이해를 못하시는 건가요? 그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프로젝트 할 때 토픽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끝나면은 나간다고 했는데 만들었던 사람 한 명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개 토픽 같은 경우는 그 만들었던 사람이 나가도 토픽은 살아 있고요. 다 나가도요? 네. 그러니까 0명이어도 살아 있고 공개 토픽은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나가 있더라도 찾아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거 그러면 그 사라진 건 저기 안 뜰 거 아니에요? 모든 공개 토픽은 아까 제가 브라우징 띄웠을 때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팀 안에서 새로 만든 토픽이라서요? 네. 그 공개 토픽이 아니라 비공개로 이제 뭐 프로젝트 형태를 만든 그렇죠. 네, 비공개 토픽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비공개 토픽 같은 경우는 나갈 때 이제 경고 메시지를 그래서 줘요. 그래서 만약에 비공개 토픽은 여기에 안 잡히잖아요. 검색에 안 잡히기 때문에 마지막 인원이 나가게 되면 사실상 이제 다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지금 구조가 만약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다른 특정한 아이디 하나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가 아카이브 하려면 저희가 그래서 이제 사실 아카이빙 기능도 따로 추가를 할 예정인데요. 뭐 시점은 지금 뭐 저희가 하고 있다기보다는 스택으로 두고 지금 그 부분은 할 예정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그 협업을 거기서 하다가 네. 모든 사람이 나가버리면 그걸 보관할 아이디가 없어지니까 네네네네. 잘 나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전해서 네. 아직까지는 지금 네, 지금은 아카이빙은 따로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기초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아무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는 밴드랑 비슷한 개념인가요? 최초 관리자가 만들어놓고 다른 사람 초대하고 그러면 이게 좀 믹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게 약간 이제 저희 제품 철학이랑도 관련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잔디를 만들 때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잔디를 그럼 사실 왜 만들었냐, 잔디 좀 역사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왜 만들었냐라고 하시면, 저희 이제 창립 멤버들이 밴드가 이제 한국에서 한창 뜨고 있을 때 밴드를 보면서 정말 그레이트 모델이다, 이거를 미국에 가지고 가자라는 포부로 이제 밴드 모델을 가지고 이제 미국화해서 현지화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리서치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미국에서 이제 그 당시에 2012년도에 저는 이제 창립 멤버는 아니지만 창립 멤버 파운더들이 슬랙이라는 툴을 발견을 하게 돼요. 2012년도에. 슬랙을 아시는 분이 분명 있겠지만 그때 당시 2012년도 슬랙은 사실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테키한 사람들이 이제 슬랙이라는 툴을 알기 시작했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발견을 해서 이제 저희 사실 이제 커뮤니케이션 메시징 서비스잖아요. 메시징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결국 인터랙션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로 결국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밴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밴드는 기획 자체가 동창회나 소모임이나 하기 때문에 인터랙션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럼 인터랙션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를 찾다 보니까 이게 업무 환경이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 그럼 그쪽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툴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몇몇 가지 스타트업들이 있어서 분석을 했고, 슬랙이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발견을 하게 돼서 슬랙이라는 서비스를 저희 팀원들 다 너무 사랑합니다. 저희가 뭐 슬랙 카피캣 아니냐 뭐 그런 말 듣는데, 사실 그 슬랙과 비교를 당하는 것만으로도 저희 회사는 되게 우리가 어느 정도 비교를 당할 만큼 그래도 프레젠스를 갖고 있나? 근데 당연히 이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서 메신저로서 다 잡은 사실 메신저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캐나다 가시면 워챗이라는 메신저가 다 잡고 있고요. 뭐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일하게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가 잡고 있고,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 라인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징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되게 현지화의 밸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현지의 밸류가 뭐냐? 당연히 언어는 뭐 기본적일 것이고요. 언어뿐만 아니라 뭐 이모티콘이라든지, 그 미국 왓츠앱이나 슬랙이 쓰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다른 이제 우리 동양권에서 쓰는 이모티콘과 굉장히 다르고, 뭐 공지사항 기능이라든지 메시지를 읽음 안 읽음을 표시해주는 1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카톡에서. 그것이 되게 이제 너무나 우리는 당연해졌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서양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묘하게, 그리고 프로덕트 자체가 저희는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슬랙은 연동을 집중해서 하는 툴이라면, 저희는 이제 기능적인 좀 더 아시아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 그러니까 메시징에서 저희가 중점으로 협업이 시작됐지만 거기서 가벼운 태스크 매니지먼트라든지 게스트 액세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함으로써 메신저지만 내가 업무 부여도 할 수 있고 내 투드에 올릴 수도 있고, 일이 끝났을 때는 완료돼서 그 준 사람한테 뭐 자동으로 완료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체계적인 메신저에서 시작된 좀 그런 협업 툴을 만들고 싶음이거든요. 그래서 네, 죄송해요. 아까 이제 물어보셨던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밴드처럼 한번 최초 개설한 네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밴드랑 카카오톡이랑 섞여 있다고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생성하는 거는 이제 팀 관리자가 있고 관리자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초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초대는 누구나 할 수가 있고, 저희 툴을 만든 게,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좀 관리자보다는 사실 좀 일반 사용자들한테 좀 더 집중을 하는 협업 툴이 되고 싶어서, 당연히 저희가 이제 세일즈를 나가고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은 말을 듣죠. 잔디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야, 비공개 토픽 같은 경우에 지금 구조에서 비공개 토픽을 제가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면 관리자가 볼 수가 없어요. 관리자가 그 방에 들어가 있지 않는 한 관리자가 볼 수가 없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없죠. 그럼 당연히 관리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리스크다. 이거 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컨트롤이 없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 거는 단순히
관리자가 그걸 접속할 수 있게 하는 해결 방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비공개 토픽의 존재 유무는 모르지만 비공개 토픽에서 어떤 파일들이 다운로드 받아진다든지 외부로 링크 공유 생성해서 나간다든지 그랬을 때 시스템적으로 워닝을 줄까 어떤 것들이 뭐 외부로 공유가 됐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관리자한테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끔 하면 사실 사람들 보안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안은 100% 완벽한 보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삼성이라고 됐든 뭐 아무리 핸드폰에서 스크린샷 하는 거 파일 보는 거 막아놓는다고 한들 다른 핸드폰 갖다가 그냥 찍으면 되는 거고 사실 그런 보안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 행동을 했을 때 관리자가 알아 라고 하면 사실 그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것처럼 저희는 좀 그런 식으로 이제 풀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사용자의 취지에서 좀 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사실 토픽 만드는 것도 관리자가 승인을 한 사람들만 뭐 토픽을 만들게 해달라 비공개 토픽이 만들어지면은 관리자가 알게 해달라 뭐 이런 니즈가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냥 저희 경영 철학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누구든지 방을 만들고 그러니까 되게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대답이 되셨나요? 네. 저 질문. 네. 그 뉴스봇은 네. 따로 설정해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 혹시 제피어라는 툴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자체적으로 임베드 시키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피어라는 툴을 쓰셔서 구글 RSS 피드랑 연결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한 달이 거쳐서 지금은 가능은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요 부분은 저희가 따로 컨텐츠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좀 더 굉장히 이제 하기 쉽게끔 정말 그냥 키워드만 치고 몇 가지 설정만 고쳤을 때 개발자가 아닌 분도 하기 쉽게끔 저희가 만드는 거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시로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아까 이제 잔디 뉴스봇이라고 해서 저희가 설정한 키워드가 나올 수도 있게끔 되어 있지만 저희 한국 지사방인데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야후 웨더 포레캐스트랑 또 연동을 하면 날씨 같은 것도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저희 이제 오전에 세팅을 해놓는데 오전 9시가 되면 이제 그날 출근할 때 날씨를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봇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추가를 시키고 있고요. 그거를 좀 더 컨텐츠로도 많이 풀어내고 사용자들이 되게 손쉽게 연동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이거 어떻게 연동하셨어요를 지금 바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계속 이제 소식을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손쉽게 연동할 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가능은 한데 지금은 이제 그럼 제피어라는 툴도 쓰셔야 되고 하시니까 이렇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토스랩 토픽을 보시면은 이제 토픽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픽들 관계 있는 거를 이제 묶어놨죠 폴더를. 그래서 폴더는 쉽게 보면은 그냥 묶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뭐 아무래도 저도 그랬고 처음에 폴더에 되게 익숙하시잖아요 다들. 폴더 안에 폴더 그 안에 토픽 넣어놓고 싶은데 왜 너네는 원뎁스밖에 제공을 안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좀 UI, UX를 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사용자가 그럼 편리할 것인가? 내가 토픽 하나를 들어가기 위해서 폴더를 열고 또 폴더를 열고 폴더를 열어서 토픽을 찾아내는 게 맞는 것인가?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실제로 뭐 그런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토픽이 많은데 사실 거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점프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걸 아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개발자분들이 여기 아예 다 닫아놓고 쓰세요. 어차피 이제 너무 단축키 익숙하셔서 그런지 그냥 새로운 메시지가 있으면 바로 점프를 눌렀을 때 메시지 순서대로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어디 토픽에 배지가 새로 알림이 들어왔는지 확인 안 하고도 단순 점프 기능이 하나만으로도 바로바로 메시지가 있는 토픽들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아까 요 즐겨찾기랑 멘션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요 네 개가 저희 어떻게 보면 되게 주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검색 부분 저희가 이제 스마트 검색이 좋다, 검색이 좋다라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뭐 미디어 인터뷰할 때도 저희 툴이 왜 좋냐, 검색이 좋다. 그게 이제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토픽이 굉장히 많잖아요. 30개, 40개 넘는 토픽들이 있는데 무수히 많은 파일들이 공유가 되겠죠. 각 방에서. 그랬을 때 내가 특정 파일들을 찾고 싶고 검색을 하고 싶은데 뭐 기존의 이메일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메일 보낸 사람 찾아가지고 그 안에 스레드 안에 스레드 안에 스레드 안인데 그 어떤 스레드에 그 과연 첨파일이 있는지 모르겠고 혹은 카톡 같은 경우에 뭐 그 사람이 보낸 것 같아서 그 사람 이름을 검색을 하니까 방이 20개가 떠가지고 어떤 방에서 도대체 이 파일을 예전에 줬었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나고 그런 기준들이 없다 보니까 검색을 하는 게 되게 복잡해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마 부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별로 니즈를 안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 매번 필요할 때마다 사원 시키면 되거든요. 그냥 다시 보내줘. 하지만 이제 그 밑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분명히 어저께 보내드렸는데 또 보내달라고 하시고 또 분명히 느끼시는 분들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부분이 물론 이제 자주 쓰시는 파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즐겨찾기를 해두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필터가 4개가 있어요. 파일 제목, 검색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방에다가 그 파일을 공유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 파일을 공유했는지, 그리고 그 파일 타입이 뭐였는지 4가지 기준에서 한 가지만 맞추시면 그 기준에 맞는 검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토픽이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파일을 내가 어디 올렸는데 누가 올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방에 올렸는지 기억이 안 났을 때 일단 뭐 제 이름 제가 올린 건 알겠죠? 내가 어디다 올렸었는데 내가 올린 파일 중에 그게 PDF였다 정도는 기억을 하겠죠. 그러면 제가 토스트랩이라는 이 팀에서 올린 모든 PDF 파일들이 일단은 잡히게 되겠죠. 잡히게 되고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똑똑해져서 내가 그 토픽 그거는 토스랩 코리아라는 방에 올렸던 PDF인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퍼넬 검색인 거예요. 필터를 점점 이제 내로다운을 해서 요 3가지 기준 검색을 맞췄을 때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사실 뭐 3가지 기준 검색, 4가지 기준 검색을 다 저도 사용은 안 하고요. 보통 한 2개 정도, 1, 2개만 사용을 해도 훨씬 더 검색하는 게 빨라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해당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파일에서 어떤 댓글이 달렸었는지 그리고 댓글을 다실 때도 당연히 어떤 분을 멘션해서 이 파일을 뭐 몇 페이지 수정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메시지 검색 부분 보여드릴 건데요. 네, 메시지는 이제 필터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라는 메시지를 치게 되면 이 지금 설정이 이제 토스랩 코리아라는 방으로 되어 있죠. 토스랩 코리아에서 모든 멤버가 남긴 테스트를 나한테 찾아줘 했을 때 이렇게 한 번 더 하이라이트가 되고요. 내가 찾던 테스트가 저희 대표님이신 덴첸이라는 사람이 올린 테스트였어 했을 때 그 부분으로 방금 살짝 하이라이트 된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테스트라는 부분을 바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이건 메시지건 이런 기준 검색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팀 메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사실 관리자들이 많이 이제 쓰시는 기능들인데 뭐 팀 삭제 어떻게 해요? 팀 이름 변경 어떻게 해요? 팀 멤버 중에 퇴사자 관리 어떻게 차단 어떻게 시킵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이 팀 버튼에서 잔디 메인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디 메인으로 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프로필, 내 프로필에 대해서 정보를 변경하고 싶다. 사진, 이름, 이메일, 이메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회사 이메일로 잔디를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내가 회사 이메일이 아니라 내 개인 지메일로 하고 싶었어 라고 하실 때는 추가를 하고 기본 이메일 주소를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팀 관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jinho@to스랩.com이라는 이메일 계정 하나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팀들을 리스트했을 때요, 제가 관리자로 있는 세일즈 데모라는 팀을 보면 이런 메뉴들이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관리자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팀 관리자 권한을 이양을 하고 싶다. 처음에 만들었는데 나중에 우리 팀장님한테 관리자 권한을 이양하고 싶다. 지금 팀 관리자는 한 명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잔디에서. 그러거나 아니면 이 멤버가 퇴사를 함으로써 차단을 하고 싶다. 차단을 하셔도 실질적으로 잔디 팀에서는 그 사람 이름에 이제 스트라이크 스루라고 하죠. 선이 가게 되고, 하지만 그 사람이 퇴사자가 남겼던 메시지나 파일 같은 건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업무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더라도, 기존에 이메일 업무 하시는 분들, 그분도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아요. 사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퇴사자가 발생하면 그 사람과 나감과 동시에 그 사람이 받았던 모든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날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퇴사자가 나가도 차단을 해도 다 내용이 남아 있고 검색이 다 가능합니다. 팀 세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든 세일즈 데모 팀이 이름을 바꾼다든지, 저희는 이제 URL 웹 기반이죠. 그래서 salesdemo.잔디.com 이라는 주소를 치고 이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PC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URL 주소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팀을 아예 삭제를 해버리겠다도 가능합니다. 잔디 커넥트가 이제 GitHub,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GitHub, 지라, 트렐로, 구글 캘린더, 그리고 웹훅까지 저희가 이번에 인커밍 웹훅까지 연동을 완료를 했는데요. GitHub은 개발자분들이 코드를 쓰시고 공유하시는, 그럴 때 쓰시는 툴이죠. 지라는 이슈 트래킹, 어떤 버그나 QA 하면서 이슈들이 생기는 거에 대한 그 트래킹하고 PM들이 많이 쓰시는 툴이고요. 트렐로는 태스크 매니지먼트 하실 수 있는 칸반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누구를 어사인 한다든지 데드라인을 준다든지 그런 게 가능한 툴이고요. 구글 캘린더는 많이 아시겠지만 일정 공유 툴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툴들을 다 커넥트를 하실 수 있는데요, 잔디에. 이것도 이제 모든 멤버가 관리하게 할지 아니면 관리자만 가능하게 할지 가능하고요. 멤버 초대, 아까 이제 멤버 초대하실 때, 처음에 팀에 초대하실 때 그 링크만 어디 공유를 해도 다 초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또 이제 우려가 있죠.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링크가 외부로 유출이 되면 누구든지 우리 회사 팀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럴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사실 그런 적은 아직까지 리포팅 된 건 없었는데요. 폐쇄형 툴이고 하다 보니까 만약이라도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엔 사실 이제 누가 들어오면은 아까 저희 누가 참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뜨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일단 바로 첫 번째로는 이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관리자가 차단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불안하신 경우에는 아예 초대 링크 생성 자체를 못하게끔 관리자가 막아 놓을 수도 있고요. 프로모션 코드는 저희 이벤트 할 때만 진행을 하고 있고, 팀 탈퇴하기는 제가 그냥 이 팀을 탈퇴하고 싶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팀 관리자잖아요. 제가 팀을 탈퇴를 하게 되면 제 밑에 있는 분들이 다 길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멤버 관리에서 제가 팀 권한을 이양을 해주고 해야 팀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커넥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주소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회사 to스랩.잔디.com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이제 PC 버전 혹은 맥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모바일에서도 사용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사실 크롬에서 저희 서비스는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IE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버전 10부터 지원을 하고 있어요.
크롬이 가장 빠르고 사실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른 뭐 요즘 신생 서비스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잔디 커넥트가 많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구글 캘린더 부분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토픽별로 그 제가 말씀드린 아까 깃허브, 지라, 뭐 트렐로, 구글 캘린더를 연동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토픽으로 비즈니스 앤 디자인이라는 토픽으로 원하는 토픽으로 내가 이 툴들 중에서 원하는 것들 메시지를 받고 싶다 하면 구글 캘린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뭐 사실 뭐 개발이 필요해서 리소스 개발자한테 이거 우리 연동시켜줘가 아니라 저희 이제 팀원들이잖아요. 저희 팀원들, 팀에 지금 조인해 있는 저희 팀원들 중에 제가 제이라는 사람의 일정을 비즈니스 앤 디자인이란 토픽에다가 받아보고 싶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구글 캘린더 권한이랑 일정인데 그 사람이 이제 비공개로 해놓은 일정에 대해서는 시간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미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시간만 나오게 되어 있고 공개로 되어 있는 토픽에서는 이 사람 제이라는 사람의 일정도 제 비즈니스 앤 디자인으로 토픽 알림이 오게 됩니다. 구글 캘린더 일정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일정 요약은 만약에 제가 제 캘린더 를 일정해놓고 여기다가 쏘게 되면 매일 9시에 제가 오늘 일정이 제 종합된 일정 서머리가 오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주 매일 하실 수가 있고 시간 정하실 수가 있고요. 알림 설정 몇 분 전에 내가 알림을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캘린더 업데이트 옵션도 이제 제가 일정을 추가했을 때도 알림을 올 수가 있고 제목이나 장소나 시각이 수정되었을 때 또 알림을 줄 수가 있고요. 일정이 취소됐거나 삭제됐을 때 알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어 설정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연동하시는 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카톡도 이제 나에게라는 기능이 되면서 제가 스스로 저한테 말을 걸 수가 있죠. 잔디 같은 경우도 방을 사실 비공개 방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초대를 안 하게 되면 사실상 그건 제 메모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그냥 뭐 노트를 적던 그래서 제 이제 프라이버시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제가 제 일정들 이 방으로 꽂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제 개인 뭐 필요한 것들 다 오게 정보들도 이제 뭐 적어놓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미지 같은 것도 끌어다 놓고 이렇게 개인 토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개발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깃허브나 지라 같은 툴들은 보시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캘린더처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텐츠로 이미 저희 블로그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구글 캘린더를 포함해서 캘린더, 트렐로, 깃허브, 지라를 어떻게 연동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는 블로그 컨텐츠로 다 나와 있고요. 그 부분 이외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조금 이제 잔디에 있는데 그냥 유용한 거 단축키죠. 단축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좀 강조를 여러 번 했는데 컨트롤 J를 써서 점프를 하신다든지 Alt T를 써서 팀이 여러 개일 때 한 번에 이제 내가 가고 싶은 토픽으로.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궁금하시면 물음표에서 단축키 목록 보기를 하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점프 많이 쓰고요. 팀 전환하는 거 많이 쓰고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저희가 메인 기능이라고 했던 이 네 가지 기능들도 뭐 Alt 1, Alt 2, Alt 3, Alt 4로 단축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팀 전환은 사실 지금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단축키를 잘 안 쓰시는 분들일 경우는 사실 팀을 누르고 팀 전환하기 누른 다음에 자 2클릭이죠 방금. 그리고 3클릭. 3클릭이면은 거의 뭐 UX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욕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만들어놨냐 하셔서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릴리스되는 새로운 버전에는 아예 여기에 이제 화살표 모양이 있고 이거를 클릭하게 되시면 팀 리스트가 바로 여기서 익스팬드 되게끔 좀 더 편리하게 구현을 해놓도록 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부분은 좀 미숙했겠지만 여기까지 설명을 전반적으로 이제 잔디를 어떻게 쓸 수 있고 팀이 뭐고 토픽이 뭐고 파일 업로드 어떻게 시키는지 메시지 어떻게 공유하는지 삭제하는지 그리고 댓글로서 파일에 대해서 협업하고 그리고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파일 검색 어떻게 하는지 메시지 검색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나 파일들은 어떻게 담기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멘션을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멘션이 나는 아직 잘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저희가 파일을 올리면 파일에는 댓글을 달 수가 있죠. 근데 글에는 지금 댓글을 달 수 없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50명이 들어간 사실 토픽이 있는데 서로 여러 가지 주제가 아무리 토픽으로 세부화해 놨든 이제 그 주제가 다양해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이 멘션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메시지에 댓글을 달게 해줘라는 사실 문의가 되게 많았는데요. 저는 이제 메신저 기반이다 보니까 그런 포스팅 형식으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메시지에 댓글을 다는 기능은 없지만 충분히 멘션을 사용함으로써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게시판 기능에 익숙하셨거나 기존에 쓰던 회사 사내용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댓글을 달 수 있게끔 해줘야지 했을 때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댓글에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을 만들 수는 있죠. 그럼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댓글에 댓글을 달고 댓글을 달았을 때 그 UI와 UX가 정말 좋아질까? 사용자들의 정말 사용성이 정말 뛰어나게 그리고 오히려 뷰를 해치진 않을까? 그런 사실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메시징 기반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현하지는 않고 있고요. 차후에는 이제 긴 메시지들은 이제 스니펫 노트 형식, 그러니까 에버노트처럼 노트 형식으로 해서 노트 형식으로 올리고 그것들은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고 그 노트에만은 따로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일에 댓글 달 수 있는 것처럼 노트는 글이지만 스니펫 형태로 해서 댓글을 달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저희가 조금 더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되게 오랫동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 좀 집중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부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저희 회사에 대해서나 제품에 대해서나 뭐 요금이나 이런 것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마자 저게 업무용 풀로 쓰게 되면 네. 자료나 이런 거 보안에 민감한데 이게 지금 보통 저런 게 자체적으로 서버를 회사에다 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웃소싱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두 가지 다 제공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사스죠. 그 소프트형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자체적인 구축형 모델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서버 자체는 저희 서버를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AWS 아마존 웹 서비스 S3 서버를 쓰고 있고 그리고 아마존 서버에 올라갈 때 메시지랑 기본적으로 여기서 공유하는 모든 게시물은 다 암호화가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접속을 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보안을 이제 기본적인 사실 뭐 구글 드라이브 쓰시고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 이제 회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큰 회사로 갈수록 그 구축형에 대한 니즈는 큰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되게 경영진이 해야 되느냐 구축형 할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한데 사실 되게 놀라운 거는 대기업들 정말 유수의 대기업들에서 다 전화는 저희한테 한 번 왔었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다 있죠. 그들이 뭐 삼성도 있을 것이고 LG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개발한 솔루션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문제는 사용을 많이 안 하신다라는 데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사용을 안 할까? 그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모바일에서 안 된다든지 직원들이 사용성이 너무 어려워서 안 쓴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카톡으로 사람들이 대화하고 밴드로 대화하고 근데 이걸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럼 기업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터널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있는 데에다 데리고 와서 우리 서버에다 구축을 해달라고 할 건지 해서
문의는 되게 많이 왔었고요.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좀 고려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기능이나 뭐 회사에 궁금하신 거 아니면 뭐 저한테라도 좀 질문을 질문 안 받으면 제가 오늘 엄청 재미없거나 유익하지 않았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오늘 많이 와주셨네요. 그래도 제가 강연을 하다 보니까 77명이 등록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40명 정도 타겟을 했거든요. 사실 처음에 유료 서비스였어요. 유료로 저희가 이제 강연을 진행을 했었는데 한 4분 정도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한번 제1회니까 무료로 한번 해서 열심히 좀 저희가 왔는데 무료로 바꾸고 그 다음날 20명이 등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가격에 대한 민감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저희가 사실 주스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료 강의이다 보니까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어저께 이마트 가서 막 과자라도 좀 사서 또 피곤하실까봐 당이라도 좀 채워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샀습니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한국은 이렇더라고요. 무조건 사람들 앞에서는 질문을 못하겠고 이따가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겠고. 비용이 한 무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비용하고 비즈니스 모델하고 수익 구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저희 요금 제도예요. 사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와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드리면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써보시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무료로 쓰실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쓰신 다음에는 유료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요즘에 이제 사스 서비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렌탈인 거죠. 소프트웨어도 이제는 렌탈의 시대다. 그래서 내가 쓴 만큼 돈 내고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돈 내겠다. 그리고 프리미엄의 최대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기업 담당자분들이 야 우리 쓰고 싶은데 데모 버전 만들어서 보내봐. 있는 거 보내봐. 라이센싱 뭐 어떻게 돼? 그런 거 저희는 이제 그러면 저희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이메일 쓰시죠. 그냥 가입해서 지금 당장 들어가셔서 쓰시고 초대하셔서 쓰시고 저기 나와 있겠지만 멤버 수 무제한이고요. 팀당 5기가 클라우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에서 가지고 오는 파일은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잔디에 올리는 파일에만 5기가 그리고 최근 15,000개의 메시지까지 검색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구글 캘린더라든지 구글 드라이브 연동이 다 돼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은 기능적인 차이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저희가 뭐 기능이 엄청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무료에서 사실 뭐 5기가가 적다 그러면 적고 또 많다 그러면 많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한 50명 구조에서 문서나 PDF, 뭐 파워포인트를 한다고 하면 거의 액티브하게 쓰셔도 한 2달 정도는 무료로 쓰실 수가 있는 정도의 기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잔디의 장점은 충분한 우리 회사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혹은 전사 도입하기 전에 뭐 10명이서 일단 굉장히 써본 다음에 사용성을 검증을 하고 이제 유료를 할 수가 있다가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기존에 뭐 그루베어나 이렇게 돈을 내시고 쓰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들한테 야 이거 개발해와 그리고 한 3개월 6개월 걸리죠. 그리고 그거 도입됐을 때 과연 직원들이 이거 잘 쓸 것인가 못 쓸 것인가는 담당자가 그래서 엄청나게 확인을 하잖아요. 그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계속 벤더랑 얘기하면서 개발해왔는데 막상 도입하고 되게 이제 실패하는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잔디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이제 하시고 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리미엄 모델로 가고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그래서 서브스크립션이고 이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사실 조금 연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간단한 관리자 관리, 태스크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게스트 액세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시면 저희가 메시징 기반이잖아요. 메신저에서 시작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생각했을 때는 되게 많은 이제 어떻게 협업 툴이잖아요. 스마트워크 어떻게 하면은 스마트하게 일을 할 수 있는가인데 한국에서 봤을 때 되게 많은 시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미국과 이제 홍콩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니까 느낀 점이 되게 시간을 잡아먹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뭐 예를 들면 제 보스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나는 이메일을 보낸 지 3초 돼서 이메일을 열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이메일 확인했니? 시작했니? 언제까지 할 거니?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이메일 그러면 저는 네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거를 이제 노트에다 적죠. 제 노트에다가 이거 해야지. 그리고 일이 끝나면 또 제가 이메일을 보내요. 다 뭐 이거 완료했다. 나중에 그리고 찾아오세요. 야 왜 뭐 말이 없어? 저 이메일 보냈는데요. 이메일 보냈어?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저는 되게 많은 웨이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뭐 예를 들어 카드 형식으로 보내면 수락과 뭐 거절은 좀 그렇죠. 수락과 뭐 보류. 그래서 수락을 했을 때는 내 투두리스트에 자동으로 올라가고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적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투두리스트로 올라가고 제가 그 작업을 마무리하고 완료를 하면 그 사람한테 자동으로 뭐 푸시가 가서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완료를 했다. 라이트한 그런 형태의 이제 메신저지만 업무도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게스트 액세스 같은 경우는 게스트를 이제 사내 툴이잖아요. 잔디는 한 팀에서 쓰는 툴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우리는 지점이 많고 우리 정직원이 아닌데 뭐 계약직이 많고 알바생이 많고 근데 우리 팀에서 이제 쓰면 걔네들이 아무리 공개 토픽이라고 해도 뭐 좀 예민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걔네들이 보면은 좀 그렇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은 팀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죠. 제가 팀이 되게 많은 것처럼 외부와 협업하는 팀을 아예 하나 만들어서 그 회사와 알바생 간의 팀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팀을 하나 만드시든지 아니면 우리 내부 사람들끼리 쓰는 거는 다 죄다 비공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뭐 알바생들이랑 하는 것도 다 그냥 모두 다 비공개로 만들어 놓으면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게스트 액세스라는 기능을 개발을 하면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게스트 액세스는 뭐냐면 게스트 외부자를 우리 팀으로 초대를 하는데 스마트워크 세미나라는 팀으로 초대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 토픽만 볼 수 있고 그 토픽에 있는 파일들만 접근할 수 있고 아무리 공개 토픽이라도 그 팀에 있는 다른 공개 토픽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게스트 액세스라는 기능을 넣었고요. 저희가 뭐 정확하게 이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리서치 중이지만 아마도 이제 그 게스트는 또 불편한 게 사실 게스트가 또 뭐 어디 클라이언트사나 뭐 벤더나 이런 분들한테 사실 다 보내가지고 잔디 사인 가입하고 하세요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링크만 쏴서 더미 어카운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입을 하지 않고도 그냥 바로 뭐 게스트 1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주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이 추가로 구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숏텀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롱텀은 뭐 저희 플랫폼화한 것 같아요. 플랫폼화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카카오톡이 이제 뭐 B2C를 지향을 하고 카카오톡 더보기 하시면 카카오페이,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지, 카카오 웹툰 뭐 다 있는 것처럼 저희는 잔디를 이제 시작을 할 때 뭐 플러그인 형식으로 해서 잔디에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경영 지원을 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뭐 페덱스라든지 무슨 날도라든지 이제 뭐 택배 같은 거 많이 보내는 툴들을 플러그인 형식으로 여기서 저희가 개발을 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뭐 API를 오픈해놔서 연동을 해서 플러그인 형식으로 박는다든지 제가 디자이너면 아도비 프리미어라든지 아도비 같은 거를 플러그인 형식으로 단다든지 해서 업무를 시작할 때는 이제 잔디를 켜고 그 안에서 다른 툴들도 같이 다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수익 배분을 좀 더 장기적으로 플랫폼화를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뭐 저희가 트래픽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는 이제 힘들 거고요. 물론 이제 오픈 API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엮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제휴를 아예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멀리 보고 있습니다. 아까 무료 버전 4기가가 네. 월간 4기가예요? 아니면 전체 4기가예요? 팀을 하나 만드시고 전체 5기가입니다. 전체? 월간이 아니고요? 네, 뭐 테크니컬리 계속 만드시면 5기가 차면 또 팀 만들고 하시면 돼요. 네, 그건 뭐 저희가 막지 않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 무료를 사용하다가 무료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용량 제한에 걸려가지고 그 이상에 되는 용량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막아버리잖아요. 네. 에버노트 같은 경우는 어떤 정보든지 접근이 가능한데 잔디는 그런 시스템이
질문은 일단 유료로 스탠다드 버전으로 쓰시다가 무료로 했을 때 어떤 제한이 걸리냐, 네. 그죠? 네, 그 질문 답변은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내부적인 걸 지금 계속 잡아가고 이제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기존 그 원칙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시다가 다시 프리로 가시면 제일 최근 15,000개 메시지만 보여드리고 제일 최근에 올라왔던 5GB에 대한 파일들만 찾으실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네, 제한이 걸리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풀고 싶으면 이제 아니면 이제 그 전에 사실 가능하면 백업은 사실 지금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모든 파일을 한 번에 백업하고 이런 거는 드리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을 내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 놓으시고 네, 뭐 어차피 이전 파일은 이제 볼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 자체 백업은 가능하시고요. 네, 그러면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더 있으신 분은 저 어차피 이제 여기 있을 거니까요. 뭐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저 질문 하나 있는데. 네, 그럼 지금 저기서 멤버당 3기가 용량 아까 요금에서요. 네, 이 업로드 개념이 아니고 그냥 무적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무료 사용자랑 유료 사용자랑 이게 같이 쓰게 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같이 쓸 수가 없고요. 이제 한 팀에서 가입을 하게 돼서 쓰게 되면은 그 팀에 있는 숫자 전부 다 과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팀을 해가지고 유료화 되게 되면 그 인원들은 전부 네, 유료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그 페어 프라이싱이라는 정책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100명 이하는 이제 저희도 그렇게 안 하겠지만 뭐 대기업, 그러니까 중견 이상으로 갔을 때 우리는 500명이 쓸 건데 잔디 우리가 테스트하면서 한 50명을 써봐도 너무 좋다. 전사적으로 쓰고 싶다. 근데 500명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실제 잘 쓰는 한 100명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럼 우리가 400명 분도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테스트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한두 달 정도 테스트를 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500명을 다 가입을 시킨 다음에 테스트 기간을 어느 정도 거치고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액티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액티브한 유저 대상으로 과금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정책을 마련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1000명 중에 200명만 액티브하게 사실 쓰고 나머지는 그냥 확인만 한다라고 하시면 200명에 대한 과금만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제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제품 사용하시다가 내가 궁금하다 하면 제가 초대해드린 팀이나 저 개인 연락처로 하셔도 되지만 네, 최대한 이제 빠른 응답을 위해서 그 아까 이제 툴 쓰시다 보면은 여기 물음표 있으시죠? 물음표에서 문의하기 열면 저 이제 헬프센터가 열리고요. 저희 CS팀 여기다가 네,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CS팀이 요 평일 저희 오퍼레이션 하는 시간에는 바로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네, 제품 관련한 문의나 뭐 다른 문의사항 여기다 온라인을 해주시고 오늘 저한테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잔디 정말 좋죠. 네,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바로 또 이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3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